저장고가 꽉 차면 나무 판자로 덮고 그 위에 돌을 올리는데요. 돌 하나의 무게가 500kg, 모두 합쳐 3톤 무게에 달하는 돌을 얹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기가 빠지는데요. 그런 다음 쐐기를 박아 밀폐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15일이 지나면 발효가 되는데 최대 2년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슈크루트의 장점은 1년 내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갈 때에도 배 안에 실었다고 합니다.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서 돌아올 때 슈크루트를 가져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까지 합치면 약 4,000년 정도 된 아주 오래된 음식이죠. 슈크루트와 함께 유럽을 대표하는 발효 음식은 단연 치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800종이 넘을 만큼 치즈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모든 치즈는 푸른 초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래전부터 목축업을 발달시켜온 유럽에선 소나 양 등 가축의 젖을 이용해 치즈를 만들어 왔는데요. 같은 원료임에도 만드는 지역과 공정에 따라 색다른 맛과 향을 냅니다. 치즈가 처음 발견된 것은 양을 사육하면서부터입니다. 한 아라비아 상인이 양의 위로 만든 주머니에 우유를 넣고 사막을 지나게 됐는데요. 따가운 햇살을 맞으며 이동하다 보니 어느새 우유가 흰 덩어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주머니로 쓰인 양의 위에서 효소가 나와 우유를 응고시킨 거죠. 이후 굳어진 우유가 더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다양한 치즈로 개발된 겁니다. 최근엔 치즈가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면서 전통 방식으로 치즈를 만드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스위스 고산지대에 위치한 레티바 마을. 직접 젖소를 사육하며 수제로 치즈를 만드는 유럽에서 몇 남지 않은 오래된 마을입니다. 목수 직업학교에 다니는 17살의 파트리스는 주말이면 농장에 와서 치즈 만드는 일을 돕습니다. 그가 갓 짜낸 우유가 세상과 처음 만나는데요. 이때부터 미생물과의 만남도 시작되는 거죠. 그 사이 아버지는 아랫마을에서 어제 짠 우유를 싣고 옵니다. 하루 간격으로 짠 두 우유를 섞어서 치즈를 만드는데요. 먼저 우유를 솥에 넣어 데웁니다. 이때 온도를 32도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죠. 우유를 데운 다음 배양액을 넣어 응고를 시키는데요. 이 농장에선 송아지의 위에서 직접 얻은 배양액만을 사용합니다. 세균층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테리아층과 미생물층 말이에요. 보통 두 가지 유산균을 쓰는데 구입한 제품을 쓰지 않고 매일매일 배양을 합니다. 배양액을 넣은 후에는 우유와 잘 섞이도록 저어주는데요. 물의 역류 현상을 이용하는 것이 또 이들만의 노하우죠. 이 상태로 1시간을 기다리면 우유는 서서히 응고가 됩니다. 그제서야 농장 가족들은 늦은 아침 식사를 하는데요. 식탁에 오른 음식들도 치즈와 요구르트 등 하나같이 발효 음식입니다. 자연의 시계에 따라 자연 그대로를 먹어온 사람들. 이들은 치즈야말로 하늘이 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우유가 딱딱한 치즈가 되기 위해선 응고된 입자가 잘게 쪼개져야 하는데요. 자르는 횟수가 늘수록 딱딱한 치즈가 됩니다. 쌀알 크기로 조각낸 우유는 센 불에서 오랫동안 가열하는데요. 그동안 알렉시 씨는 전날 압축틀에 넣어놓은 치즈를 꺼내 손질합니다. 완성된 치즈는 저장실로 옮기는데 마지막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치즈의 표면을 소금물로 닦아내는 거죠. 소금을 뿌리는데 이것은 보존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나쁜 미생물이나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죠. 특히 처음에 하는 것은요. 이런 과정을 거쳐 알렉시 씨 농장에서 하루 생산하는 치즈는 단 2개. 오늘 아침 갓 짜낸 우유가 치즈로 모양을 갖추는 순간입니다. 응고된 우유 알갱이를 천으로 건져내 물기를 짜내는데요. 최종적으로 부피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10kg짜리 치즈 하나를 만드는데 우유 100리터가 들어가는 셈이죠. 아직도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치즈를 만드는 사람들. 레티바 사람들에게 치즈는 과거로부터 온 가장 큰 선물이자 살아가는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좋은 치즈를 만든 것은 확신하지만 내일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치즈를 만드는 이유죠. 그러나 영양가 많은 치즈에도 한 가지 결함이 있습니다.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가 넘는 지방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치즈의 지방은 유지방으로 식물성 지방과는 다르게 포화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치즈에서 발견하는 지방산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치즈가 지니고 있는 지방과 단백질은 미생물에 의해 쉽게 변질되고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발효 음식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발효 음식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한국을 대표하는 발효 음식인 된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된장은 정갈하게 콩을 씻어서 장작불에 삶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푹 삶긴 콩은 미생물이 먹고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죠. 된장은 수많은 미생물들의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음식입니다. 콩을 절구에 찢는 동안에도 손으로 치대어 메주틀에 넣는 동안에도 미생물은 끊임없이 관여해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시킵니다. 여기에 볏짚이 등장하면서 또 다른 발효가 시작되는데요. 메주의 겉과 속에는 각기 다른 미생물이 번성하게 됩니다. 수분 함량이 낮은 메주의 겉에는 곰팡이류인 아스퍼질러스균이, 축축한 내부에서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균이 생겨나죠. 발효과학을 전혀 몰랐던 과거에도 조상들은 볏짚을 이용하는 지혜를 스스로 터득했던 것입니다.